지금까지 퇴직연금 실물 이전 제도에서 어떤 상품 옮길 수 있는지 이런 거 한번 좀 확인해 봤는데요. 그럼 실제로 이게 시행이 되면은 이게 가입자 입장에서 내가 신청했었을 때 프로세스가 어떤 식으로 되는지 좀 궁금한데요. 그거 한번 좀 알려주시겠어요? 첫 번째, 본인이 이제 가지고 있는 금융 상품들 중에서 실제 실물 이전이 가능한지를 먼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예, 제도의 첫 번째, 그 실물 이전 가능 여부 사전 조회 서비스가 있습니다. 네. 이 서비스는 옵션이고요. 네. 가입하신 금융회사에서 이동을 원하는 금융회사로 선택을 한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상품의 실물 이전 가능 여부를 사전에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요거는 필수가 아니라 고객님이 원하실 때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선택사항입니다. 이거는 그 내가 어디로 옮길 수 있는지 비교 분석해보는 그런 용도로 사용해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사전조회 서비스 관련해서 추가로 설명드릴 게 있는데요. 네. 제도 취지상 고객님이 가입하고 계신 금융회사에서는 사전조회 서비스가 필수 서비스로 돼 있어서 모든 금융회사들이 서비스를 제공하게 돼 있고요. 네. 고객님이 이제 이전하려고 하는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제도상 선택 옵션입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도 있을 수 있고 네. 제공하지 않는 회사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고객님이 가입하신 회사에서 사전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회사에 퇴직연금 계좌가 있는데 C라는 회사로 옮길 생각이 있다라고 했었을 때 C에서 내가 가진 계좌를 조회하는 것보다는 지금 내가 계좌를 두고 있는 곳에서 조회를 해보는 게 낫다. 이제 그 네.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스텝은 어떻게 될까요? 네, 두 번째는 이전 신청을 모바일에서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그 이전하려고 하는 금융회사에서 신청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전 신청을 하시면 보통 다다음 날 정도 가입하신 금융회사에서 실물 이전 가능 여부에 대한 리스트와 실제 이전하려고 하는 회사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의사 확인을 하는 거죠. 네, 그거를 고객님이 확인하고 승인을 하시면 이제 고객님이 하시는 절차는 끝나게 됩니다. 그럼 실제로 실물 이전을 이제 신청을 할 때요. 당연히 실물 이전 신청이니까 선택할 수 있는 게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건가요? 이번 제도가 바뀐 부분은 기존에는 전액 현금으로만 이동할 수 있었기 때문에 별도의 이제 선택 옵션이 없었는데 이번에 이제 추가된 부분은 고객님이 전액 현금으로 할 거냐 실물로 할 거냐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실물로 선택을 하시면 실물 이전이 되고 전액 현금을 선택하시면 기존과 동일하게 현금으로 이전하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간은 없는 거네요. 중간에 어떤 거는 실물하고 어떤 거는 현금할래요.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네,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실물을 선택했다 하더라도 고객님이 가지고 있으신 상품 중에서 실물 이전이 안 되는 거는 무조건 매도하고 현금화해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자동으로 매도가 되는 거예요? 상품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요. 네, 자동으로 매도되는 상품이 있고 ETF 같이 이제 시장성 상품들, 그러니까 상장되어 있는 상품들은 고객님이 직접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신청을 하고 그리고 내 상품들이 안전하게 새 회사의 그 퇴직연금 계좌로 들어오기까지 너무 오래 걸리진 않았으면 좋겠는데 대략 어느 정도 걸리게 될까요? 아직 제도 시행 전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대략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게 고객님이 보유하고 있는 상품들이 모두 실물 이전이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는 보통 한 2, 3일 정도 이내에 물론 고객님이 신청하신 시간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요. 보통 이틀에서 3일 정도 시간이면 실물 이전이 가능하고요. 다만 이제 가지고 있는 상품 중에 실물 이전이 안 돼서 매도를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이제 해외 펀드다. 그럼 보통 8일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결제하는 동안. 그럼 8일 동안 이 실물 이전 절차가 잠시 중단이 됩니다. 대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펀드가 매도가 결제가 된 이후에 이제 그 뒤에 실물 이전 절차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상품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소요 시간은 좀 차이가 날 수 있다. 이렇게 네.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그리고 네. 이제 조금 부연 설명드리면 ETF나 리츠 같이 이런 상품들이 상대 기관으로 이제 상대 금융회사로 넘어갈 때 고객님이 직접 매도를 하셔야 되거든요. 네. 매도를 하지 않으면 이제 실물 이전이 취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궁금한 게 그러면 이 상품들이 한꺼번에 들어오나요? 아니면은 뭐 하나씩 들어오게 되는 건지 제 새 계좌에 순차적인지 한꺼번에 네. 들어온지 그런 것도 궁금하네요. 예, 제도상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단계들이 좀 복잡하게 있는데요. 어쨌든 고객님이 이제 이전 신청을 하신 다음에 금융회사끼리 왔다 갔다 하고 최종적으로 이동하는 날이 있습니다. 이때 이제 현금도 같이 이동하고 실물도 같이 이동하게 되는데 모든 상품이 일괄적으로 한 번에 이동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이전하려는 금융회사에서 그 모든 이전 절차가 끝나게 되면 고객님한테 보통 알림톡이나 알림을 보내게 돼 있습니다. 그걸 확인하시면은 바로 이제 잔고를 보실 수 있는 거죠. 그 실물 이전을 이제 저희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아 이거 한번 해볼까?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하실 분들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옮기고 싶다라고 했었을 때 체크해볼 점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한데요. 먼저 이제 DC형 가입자, DC형 퇴직연금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 좀 체크를 해보면 좋을까요? DC 같은 경우는 고객님이 이제 속한 회사에 신청을 하게 돼 있거든요. 네. 이 얘기는 고객님이 속한 회사에서 일정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에 고객님한테 이제 그 안내를 해서 신청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DC는 고객님이 속한 회사가 규약을 맺은 금융회사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네. 금융회사 내에서만 실제 이동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고객님은 이제 회사에서 정한 그 기간에 그 규약이 정한 옮길 수 있는 회사를 보시고 이제 사전조회 서비스를 하시던 그래서 내가 어떤 상품이 이제 이동할 수 있는지 한번 보고 그리고 회사를 정하시면 됩니다. IRP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IRP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이전을 할 때 사전에 그 금융회사를 정하지 않은 경우는 아까 이제 서두 설명드렸던 실물 이전 가능 여부 사전 조회 서비스를 이용해서 본인이 이제 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가입하고 있는 회사에서 사전 조회를 한번 쭉 해보시고 그 이후에 금융회사를 정한 다음에 업무 처리를 하시면 되는데 이제 금융회사를 정했으면 그 금융회사에 IRP 계좌를 개설하고 그리고 이제 그 회사에서 이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DC나 IRP나 어떤 가입자 공통으로 생각해보면 좋을 점도 있으면 좀 알려주시겠어요? 그 우선 상품 라인업이 다양한가라는 부분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요. 네. 네, 금융회사별로 라인업에 대해서 상품에 대한 라인업에 대해서 별도로 공시하거나 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현재. 네, 그렇기 때문에 고객님이 실제적으로 이제 어떤 상품이 있는지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아까 그 말씀하셨듯이 ETF 거래는 그러니까 퇴직연금 계좌에서 ETF 거래는 증권사에서 좀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럼 증권사가 아무래도 최소한 ETF 라인업은 상당히 다양하게 있을 거다 그 생각은 할 수 있겠네요. 네, 그 부분은 뭐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ETF 같은 경우 법상 라인업 할 수 있는 모든 상품을 라인업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라인업 풀은 뭐 모두 갖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더 부연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기준으로 펀드 같은 경우는 대략 한 1,600여 개 이상, ETF와 리츠 같은 경우는 현재 라인업 되어 있는 게 대충 800개가 좀 넘습니다. 예금 같은 경우도 현재 250개 정도 라인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또 어떤 것들 생각해 보면 좋을까요? 고객님이 투자하실 때 포트폴리오를 짜는데 도움이 되는 서비스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 이 부분도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실제 금융회사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연금 앱에서 얼마나 상품 거래를 편안하게 할 수 있는가 또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연금과 관련해서 전문적으로 상담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 고객님이 궁금한 부분을 이제 물어봤을 때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나 또 중요해 보입니다. 근데 아까 그 포트폴리오 서비스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어떤 분들이 좀 이용하면 좋은지와 또 어떤 사례 같은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포트폴리오 서비스를 말씀하셨는데요.
연금을 직접 투자하고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나 아니면 매번 신경 쓸 필요 없이 전문가의 지속적인 사후 관리가 필요하신 분, 또는 복잡한 절차 없이 간편하게 매수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한 서비스들을 금융회사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로보 어드바이저 서비스인데요. 로보 어드바이저 서비스는 투자 성향별 추천 포트폴리오이면서 내 계좌 맞춤 설계 서비스입니다. 또 연구 개발 및 성과 검증 과정을 거친 알고리즘이 탑재되어 있고요. 시장 상황에 따라서 섹터, 스타일, 테마 상품을 선별적으로 편입을 합니다. 또 모델 포트폴리오를 제안해 드리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령대별로 위험 선호도, 어떤 성향에 맞추어서 포트폴리오를 제안을 받고 마음에 든다면 클릭 몇 번으로 편안하게 포트폴리오를 변경하고 리밸런싱하는 그런 서비스도 있습니다. 퇴직연금 운용이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포트폴리오 서비스, 로보 어드바이저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도움이 좀 많이 되겠네요. 추가적으로 몇 개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번에 시행되는 퇴직연금 실물 이전 제도 같은 경우는 이제 DC에서 DC로, IRP에서 IRP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저희가 퇴직할 때 DC에서 IRP로 퇴직금을 받잖아요. 네. 그때도 혹시 실물 이전 이건 안 되나요? 네. 고객님이 가입하고 계신 금융회사 내에서는 DC에서 IRP로 현재 실물 이전이 가능하고요. 예. 다만 사업자를 변경해서 DC를 가입하고 있는 금융회사에서 IRP를 다른 금융회사에 가입하고 계시다면 이 부분은 현재 실물 이전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DC를 A라는 회사에 있는데 A 회사의 IRP로 옮길 때는 실물 이전이 가능한데 A가 아니라 C라는 회사의 IRP로 옮긴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실물 이전이 안 된다. 네, 퇴직연금 실물 이전 제도에서도 DC에서 IRP로 금융회사를 변경하는 경우는 현재 실물 이전이 불가하고요. 다만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 우회적으로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방법이 있나요? 지금 그 가입하신 금융회사 내에서는 DC에서 IRP로 실물 이전이 가능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실물 이전을 하신 다음에 IRP에서 IRP로는 금융회사 간에 실물 이전이 가능하거든요. 이 부분을 활용하시면은 우회적으로 DC에서 금융회사를 변경하는 IRP로 가는 게 가능합니다. 이것도 꿀팁이네요. 이것도 알아두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것도 궁금해요. 이렇게 퇴직연금 이렇게 옮기면서 이거 옮기는 김에 한 군데에서 관리할 수 있게 연금저축 펀드도 그냥 뭐 옮기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연금저축도 실물 이전 혹시 가능한가요? 이번 그 실물 이전 제도 대상에는 연금저축은 빠져있기 때문에 실물 이전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연금저축은 실물 이전이 되지 않는다. 오늘 퇴직연금 실물 이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끝으로 수석님께서 이 제도 관련해서 이걸 이용하고 싶으신 분들께 혹시 뭐 당부하실 그런 말씀이 있으실까요? 퇴직연금이 소중한 노후 자산인 만큼 수익률 관리가 매우 중요한데요. 네, 맞습니다. 현재 고객님이 가지고 계신 그 상품의 수익률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이번 퇴직연금 실물 이전 제도를 통해서 상품이나 서비스가 다양한 회사로 계좌를 옮겨서 운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 그 퇴직연금 실물 이전 제도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공부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도움 주신 신봉석 수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